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달에 진행된 국정감사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흰남노 태풍 문제부터 경찰 관련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국감 이슈들 살펴볼 텐데요. 우선 울진 산불로 대규모 산림이 소실되고 또 태풍 흰남노로 포항과 경주에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전국에서 태풍 피해가 가장 컸던 만큼 대비책이나 또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가 국감 화두에 올랐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울진에 대규모 산불이 나서 산림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또 이제 흰남노, 태풍 흰남노로 인해가지고 포항하고 경주 쪽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인명 재산 피해에 따른 어떤 그런 대책들이 정말 제대로 잘 세워졌는지, 네. 또 피해 주민 지원책들이 잘 세워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감장에서 화두로 또 올랐습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이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경북도에 이제 이 피해 주민의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경북도에 적극적인 어떤 그런 대응을 주문을 했고요. 이 의원은 재난 때 이제 광역단체의 재정에 따라 가지고 사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 제도, 지원책도 굉장히 큰 차별이 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같은 당 김교흥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7명의 사상자를 낸 이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와 네. 관련된 언급을 또 했어요. 포항시에 대한 경북도의 관리 소홀 이런 것도 질타를 했습니다. 김 의원 같은 경우는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이제 이런 참사가 났다. 하지만 조금만 더 좀 발 빠르게 이제 대책을 세웠으면은 이런 어떤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특히 이제 범람이 했던 냉천이라는 하천이 이제 경북도 관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경북도가 포항시에 좀 더 강력하게 이런 좀 이렇게 강제 이행을 좀 시켰으면은 이런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었지 않느냐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냉천 범람 경우에는 사실 500년 빈도의 어떤 폭우, 장마로 이제 였기 때문에 네. 이 냉천 같은 경우는 한 200년 빈도로 이제 시설 보수하고 이제 가꿔져 왔는데 500년 빈도의 어떤 그런 엄청난 어떤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이 물그릇이 작다 보니까 넘쳤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도 좀 이렇게 그게 맞춰가지고 적어도 200년 빈도에 맞춰서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네. 또 이어서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북이 소극 행정으로 장애인 학대를 방치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경북 지역에서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던 장애인 시설 폐쇄라든지 시설 장애인 시설 운영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안동의 선산 재활인이나 네. 영덕의 어떤 재활인에 몇 군데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 사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경북도의 어떤 관리 감독이나 행정 처분 방치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거든요. 실제로는 경북도에서는 아동의 어떤 그런 감금이나 학대 방임 또는 이제 거주인 정신병 등 강제 입원시키는 부분들, 또 약물 남용 및 사망 또는 폭행, 또 후원금 횡령, 그다음에 성추행 네. 이런 어떤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어떤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경북도는 단 한 번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법인을 해산한다든지 또는 시설장을 이제 교체하는데 법인 이제 이사진을 해임시킨다든지 이런 행정 조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극 행정이 이런 장애인 학대를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질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이철우 도지사 같은 경우는 안동 성산 재활원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설 폐쇄를 명령을 했다. 명령을 네. 했는데 이 이제 법인에서 이제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고 또 법원이 그걸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본안 소송이 끝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한 상태입니다. 네, 장애인 학대 문제 근절을 위해서 경북도가 어떤 조치를 앞으로 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장애인 관련 국감 이슈 하나 더 살펴보면요. 경북에 장애인 근로자는 많은데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경북 지역에 이제 사실 이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제 알려졌는데 경북 지역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네.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네 번째로 많은 장애인들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실제로 근로자 지원센터가 별도의 지원센터가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어떤 지적들입니다.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이죠. 안동 예천 출신 김영동 국민의원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으로 받은 자료를 이제 분석해서 따졌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경북 지역의 장애인 취업자 수가 62,862명입니다. 또 이런 경기, 서울, 충남에 비해 전국이 네 번째로 많은 어떤 수고요. 네. 또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수도 178,319명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경기, 서울, 경남이에요. 네 번째로 많아요. 굉장히 많은 어떤 장애인 인구 수를 가지고 있고, 특히 경북 지역의 15세 이상 장애인 근로자 수 같은 경우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률 따지면 이제 경북이 35.3%거든요. 이거는 전국 평균이 34.6%보다 높아요. 네. 이런 어떤 경북 지역의 데이터로 나오는 어떤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이것도 봤을 때 굉장히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속한 어떤 그런 광역 단체인데 네. 이 지역에 이들을 이제 장애인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센터가 없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대구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최소한 1시간, 울진 같은 경우는 2시간 반, 3시간이 걸려야만이 갈 수 있는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 이래서 이제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리적 접근성 뭐 이런 부분이 겪고 있으니 지역별 뭐 사업체라든지 근로자 수훈 그다음에 뭐 연령 취업 연령이 가능한 장애인 현황 이런 것들 충분히 따져서 경북도청 신도시 인근에 반드시 별도의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로자 지원센터가 생기든 아니면 대구까지 좀 다른 교통수단이 생기든 뾰족한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경북경찰청 국정감사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북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관들의 수사부서 기피 문제가 주요 문제로 짚어졌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경찰관서의 이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은 사실 1, 2년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사실 우리 어릴 적만 해도 뭐 꿈이 이제 경찰이 되겠다라는 꿈을 꾸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면 수사 인력, 뭐 형사, 이게 뭐 수사반장이라는 어떤 드라마도 있었고, 그게 굉장히 꿈의 직장이었거든요. 네. 뭐 사실 로망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이 강력 범죄들이 또 생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이렇게 수사관들의 어떤 이제 인명 피해도 생기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인권 문제가 강조되다 보니까 사실 공권력이 예전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이제 맞춰져 가지고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경북경찰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더욱 더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어요. 지난달 17일 열린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이제 지적을 했는데 경북경찰청의 이제 수사경과자 충원율, 수사경과자는 수사경과라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수사부서에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력을 갖춘 어떤 사람의 충원율이 이제 2018년도에는 79.4%였는데 올해는 68.8%로 굉장히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런 어떤 수사부서 기피 현상은 규모가 작은 경찰관서로 갈수록 심각하다고 지적을 했고, 실제로 경찰 같은 경우는 수사는 전문 분야잖아요. 뭐 수사, 그다음에 형사, 지능범죄, 과학수사 이런 부분들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분야를 위해서는 뭐 이제 별도의 어떤 경찰과 별도로 분리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제 자격을 주거든. 수사경과라는 어떤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사부서에 근무를 해야 여러 가지 이제 고도화된 범죄를 이제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경북경찰청이 이제 제출한 수사부서 대비 수사경과자 현황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사실 이제 경북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정원이 이제 전체에 이제 한 1,584명 정도 되는데 수사경과자는 사실 1,089명 정도.
한 500명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네. 이게 68.8%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0명 정도가 수사 경과자 부족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영덕, 상주, 청정, 뭐 울진, 울릉 이렇게 이제 지방으로 가면 많고 또 특히 의성, 성주, 영양 이 세 군데는 수사 경과자가 수사 부서에 있는 건 30% 미만으로 굉장히 저조한 열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최근 5년간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경과에서 벗어난 수사 경과를 이제 이탈한 그런 경찰관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제 507명에 달한다 이렇게 말했고, 이 중에 84%인 421명은 스스로 수사 경과자 자격을 벗어났다. 수사부서에 못 이기겠다. 이렇게 이제 뭐 해제됐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 20대 마약 사범의 비율이 최근 5년 사이에 굉장히 3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이버 범죄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수사력, 범죄 검거율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수사경과 기피 문제는 좀 왜 생겼다고 봐야 할까요? 일이 힘들어서. 그렇죠. 할까요? 이제 수사경과 기피는 사실 이제 경찰에 이제 시스템도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 가산점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수사부서의 근무자들한테 이제 뭐 인사 부분에서 고가를 준다든지 가산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청문관실이라든지 또 이제 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더 혜택을 보고 특히 집파수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임금도 이런 수당 같은 것도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수사부서에 대한 어떤 그런 일의 강도 또 위험에 노출되는 어떤 그런 그것에 비해 가지고 처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경북경찰청이 도민 치안 확보와 마약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제 여야 의원들이 공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질타했어요. 여성 범죄 심각하고 또 10대, 20대 집중되어 있는 마약 범죄. 이게 사실 요즘 뭐 10대까지 마약 범죄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경찰이 적극 나서야 된다. 공동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스토킹 등 이제 여성 관련 범죄가 굉장히 늘고 있다. 경찰서에서 이를 더욱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고 특히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자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령자 운전사고 이런 것들이 예방에 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경북 치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사실 범죄 발생률은 높은데 근거율이 낮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뭐 2016년부터 이제 범죄 발생률이 높은데 근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또 이제 강력 범죄도 지금 현재는 뭐 한 2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했고. 역시나 이제 패스헤로 TV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사에 필요한 어떤 그런 장비 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국비에서는 빨리 요청을 하라 이제 했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수사 인력의 어떤 감소 이런 부분들도 질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성범죄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성범죄의 근거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98% 이게 유지를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95% 떨어졌다 그랬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경북경찰청의 사건 이제 신고를 받으면은 사실 이게 이제 골든타임 내에 이제 얼만큼 빨리 출동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북경찰청 같은 경우는 5분 17초 평균 출동 시간이 근데 전국 평균은 한 4분 30초 정도. 그래서 3년 연속 이제 경북에서 이런 분들 꼴찌 수준을 못 면하고 그래서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했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같은 경우는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이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 김교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동 지역 같은 대마 재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마가 사실 마약 사범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어떤 것도 방지하고 이를 위해 가지고는 경찰과 경북도가 사실 TF팀을 만들어서 그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또 이제 우리 지역에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약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어떤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 쏠림 현상으로 일부 현안이 패싱됐다는 의견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TK 대구 경북의 의원들이 이제 각 상임위에 이제 포진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국정감사에서 사실 우리 이제 상임위에 대구 경북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아니면 한 명밖에 없는 이런 상임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현안을 집중하는 국정감사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TK 의원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은행의 이제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는 문제는 사실 패싱됐어요. 지적도 못하고.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이 부산정치과 같은 정무위에 물론 이제 뭐 행안위까지 의원들이 총동원 돼가지고 사실 이제 산업은행의 본사를 이제 그 부산으로 이전하는 부분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뤘거든요. 이게 이 같은 어떤 대비되고 있고 한 명씩 이제 그 소속된 이제 그 보건복지위원회가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런 부분도 사실 지역의 이제 그 현안들이었죠. 이제 뭐 이게 제2대구 의료원 건립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북의 열악한 의료 시설 문제, 그다음에 농해 수위 같은 경우는 농민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농촌 현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지역에 꼭 필요한 어떤 농촌 현실이나 보건 이런 분들 꼭 필요한 어떤 현안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패싱됐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쉬웠던 부분이나 앞으로 지켜봐야 할 논란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알맹이가 없는 그런 어떤 국정감사였고 실제로 이제 뭐 여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정권이 이제 막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일부는 사실 자기들 정권의 어떤 마지막 부분이 이제 겹치기 때문에 사실 뭐 강도 높은 어떤 지적도 못했고 또 여당 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지역이 어떤 이제 여당의 어떤 그 텃밭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아픈 어떤 지적들을 사실 피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그 여야 정치권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 대선 뭐 수사라든지 민주당 압수라든지 또 그 강원도의 어떤 레고랜드의 어떤 그런 뭐 빨리 이제 금융 위기라든지 또 이태원 참사 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이제 연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이제 그 대구 경북에서 지금 농촌 현실인 이제 쌀 문제, 양곡 관리 정부가 어느 정도의 비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양곡 관리 부분 사실 뭐 논의도 안 되고 이제 완전히 마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역시나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 현안에 대한 뭐 지금 현상을 짚어서 제대로 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그 도정이나 시정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좀 주목해야 할 논란 이런 것들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역시나 이제 뭐 1편이나 2편에서 꼭 이제 지적됐지만은 역시 이제 우리 대구 경북에서 가장 핵심은 대구 경북 통합시공항 문제고 이를 둘러싼 이제 군의군의 대구 편입 문제.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 이번 국회가 이제 폐회하기 전에 대구 경북 이제 의원들이 좀 이렇게 논의를 해서 국회 계류진이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2일 이제 안동 댐 정상부에서 이제 안동과 대구시가 안동 이마댐 물을 대구로 취소하는 어떤 그런 취소 문제도 물 상생 협약을 했잖아요. 사실 이 물 상생 협약을 두고도 그 자리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지만 석부제련서
문제가 또 언급이 됐거든요. 역시 네. 상류의 석부재련소가 있는 한 이 대구치소 문제 논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내 이 문제는 좀 이렇게 말썽으로 이제 적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가 언급했듯이 이적 문제라든지 관리 감독 문제가 철저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지난달 국정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